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등은 약하지만 뭔가 조금 전환을 기대해보는 오후장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두 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주제부터 보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미국의 기술주 불안 속에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오늘 이제 본실적을 발표를 했고 부문별 실적이 나왔고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일단 기술주의 최근의 하락, SK하이닉스 뭐 이런 하락들 배경과 함께 이유와 함께 얼추 좀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면 뭐 더 불안한 여지가 남아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아직 실적이 다 안 끝났으니까요. 이제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는 확인할 거는 뭐 이제 오늘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엔비디아는 좀 멀었으니까 그 정도 확인하면 대충 마무리는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원인은 AI 고점 논란인데 AI 고점 논란의 최근 거는 캐펙스를 AI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투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하는 게 좋았는데 이 ROE나 돈을 못 보는 것 같은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퀘스천을 일주일 전에 알파벳에서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어조였던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분명히 네거티브했고요. 뭐 일부에서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그게 이제 청산 가능성. 오늘 이제 BOJ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를 진짜 0.25%가 올릴지 포인트가 아니면 뭐 어떤 인디케이션만 주고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따른 그 이익 실현 아니면 또 약간 포트 조정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거죠. 세 번째 수급은 뭐냐면요. 어쨌든 그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거는 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최근 6주 상관에 앨런 머스크가 아니고 우리 누구죠? 엔비디아. 젠스랑이 많이 팔았어요. 네. 한 4억 불 이상 팔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인디케이션이 안 좋았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테크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더 커진 것이 우리 ETF가 영향을 한 것 같아요. ETF가.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ETF는 뭉태기로 사잖아요. 어떤 바스켓이라 해서. 그 뭐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니고 그냥 왕창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하고 내려갈 때는 언더슈팅하고. 그래서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막 ETF 얘기를 한 거는 약간 수급적인 얘기는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그 프랍 같은 경우에 증권사죠. 이제는 그 손절. 물량이 꽤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한 70% 같고 30%는 논란이죠. 그 AI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애플이 구글의 TPU를 엔비디아의 GPU를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컸던 분위기를 낮게 아주 안 좋게 만들었던 그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거는 진짜 애플이 GPU를 안 쓰고 TPU를 쓰면서 GPU 시대가 저물었냐 이런 판단하는 건 너무 일러요. 네. 그런데 주가는 원래 나쁜 거를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이버 작가님은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소부장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흐름들을 좀 추적해 주세요. 근데 국내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방향이 나스닥에 워낙 연동이 크게 돼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있었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AMD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발표, 장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딱 보시면은 정확하게 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은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AMD와 엔비디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애플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느냐 그게 아니면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이 부분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이 이제 갤럭시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 좀 부상받고 있는 그런 이제 HBM이라는 반도체 역시도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AMD 역시도 우리가 HBM을 사용하고 그리고는 GPU 시장에서 강자라고 볼 수 있고 AMD 실적에서 오히려 올해 2024년
그리고는 내년까지의 AI 반도체 판매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걱정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애플과 구글, 아마존까지도 빅테크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돈을 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비싸다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대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전일 이제 오늘 아침이죠.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이 양쪽으로 갈리는 이러한 반도체들 혹은 이제 테크 기업들의 방향성을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걱정할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변동성의 흐름들을 읽어주셨고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변동성으로 평가를 테이버님 해주셨네요. 다음 섹터 얘기할까요? 네, 또 반도체 얘기했고요. 최근에 사실은 어려운 장에서 뭐 방산도 그렇고 원전, 건설 이런 것도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기술주의 반대편에서 가장 견조했던 게 바이오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무거운 주식인데 삼바도 움직였고요. 네, 바이오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을까? 김장열 본부장님. 네, 주로 주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절대 주가가 최근에 한 3주 사이에 뭐 러셀 2000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일부 미국 주식도 많이 갔어요. 선행적으로 움직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갑자기 포트를 IT를 다 팔고 이걸 올라타느냐 이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한 템포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포트를 좀 골고루 분산할 필요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주식시장을 흔들듯이 자기 포트를 바꾸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미국에서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약가 인하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바이오시몰러 제품에 대한 그 트렌드, 그다음에 제형의 변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인하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거기 관련된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한국의 주가 많이 간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바이오시몰러, 캐파도 그렇고 알테오젠, SC 제형으로 해서 마크 키트루다 나가는 거 9월 달에 체결되죠. 뭐 어저께는 또 산도스하고 계약 체결 2차 계약권도 있어갖고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뭐 셀트리온도 원래 진펜트라가 7월부터 나오는 것도 있고 3인방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이 알테오젠 이런 3인방이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심으로의 분위기를 끌고 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타이밍과 그런 거는 좀 다른 얘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요즘 좀 가지고 있어야 편안해지는 그런 주식 가운데 하나인데 테이버님은 바이오 시각 어떠세요? 네.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 섹터들이 순환매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알테오젠이 우리가 실적을 뭐 어찌 보면 하나의 성과를 내 보이면서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유한양행 역시도 좀 빅 이벤트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급 플레이로 여러 종목들이 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테마성 어쩌면 수급에 의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장 초반부터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올라왔던 이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주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올라서 이제 조금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은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밸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우리 뭐 나스닥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비싸긴 비싸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됐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거에는 목표 주가 30만 원 나왔을 때 와 정말 높다라고 했지만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가 나쁘다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또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를 다른 쪽에서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의 다음으로 터닝포인트. 우크라 재건, 그다음에 댐 건설, 건자재주. 이게 소위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하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았죠. 좀 주춤할 만하니까 뉴스들이 또 계속 나옵니다. 테이버님, 관련된 이야기
또 주목해보는 기업들 얘기해 주세요.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금리나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금리가 낮아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 거릴 거다라고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저금리가 되면은 너나 나나 대출 내 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설주가 금리나 수혜주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 있는 이슈, 부동산 PF라고 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이슈가 해결이 되었는가?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리츠주들이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도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건설주가 이제 잘 고른 건설주는 향후 이제 조금 뭐 높은 수익률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겠으나 잘못 고른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투자에 대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시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 PF에서 자유로운 기업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은 그렇고요. 사실은 건설은 무겁죠. 뭐 건자재나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은 어때요? 네.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네.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악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인도양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호재로 작동을 할 것이다. 하반기가 좀 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는 우리가 수출주로서 볼 수 있겠으나 건자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국내 부동산 PF와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건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뭐 테마성으로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거기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건설 기계 좀 괜찮지만 사실은 막 테마주로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죠? 좀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건설 건자재주 봤고요. 다음 또 넘어가죠.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우장 터닝 포인트 다음은 네. 2차 전지, 네, 실적은 별로 안 좋고 사실은 시장이 흔들리는데 그런 가운데도 2차 전지 잘 버티면서 나름 그 안에서의 어떤 상승 이슈들을 모멘텀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전략 좀 김장일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는 트레이딩 기회를 개별 종목에 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노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 추세가 확연이 되는 거 하나하고 트럼프 집권에 따른 좀 불확실한 요인이 완전히 해결됐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테슬라하고 연동돼서 움직인 주가 흐름이 이번에도 유효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최악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업이 가능해요. 종목에 따라서는 여전히 실적에 의미 있는 전환은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모든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의미 있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 전망은 아직은 부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해서 해리스가 요즘에 오늘 또 경합주에서 오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해리스가 되는 게 거기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2차 전지가 포트에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3개월 전에는 제약바에 누가 별로 신경 안 썼지만은 그렇죠. 지금 와서 그러하듯이. 근데 그 시점이 지금 8월 맞이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테슬라하고의 연동 관계인데요. 그 연동 관계는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학습하느냐고 어떨 땐 같이 가다가 어떨 땐 안 가고 하는데요.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로보택시하고 그다음에 그 2차 ESS 포함해서 에너지주를 반영한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방향 전환을 이미지를 한 거죠. 이미지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주식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하고 우리가 전기차를 액츄얼리 판매가 되는 그렇죠. 거로 연결되는 그 고리는 분명히 올 초나 작년 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다는 걸 염두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뭐 테슬라하고 국내 2차 전지가 예전에 움직였습니다만 테슬라 움직이면 사실 로봇 관련주 움직여야죠. 로봇이라든지 혹은 또 ESS 에너지도 있습니다만 자율주행이나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은 아니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장 터닝 포인트 관심 종목 공략 종목 봅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 7월 24일 날 현대 로템 말씀하셨는데 요즘 방산주 가운데 로템은 뭐 확연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는 뭡니까?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그 장에 대해서 뷰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코스피 전망을 한 2,900 가까이까지 한번 트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2,830으로 낮추고요. 그 한도 내에서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이따 이제 아마 테이버님이 또 다른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만 반도체가 안 가면 장은 2,830이 아니고 2,700도 깨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 많은 것들이 네거티브한 것이 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장주이면서 반도체주인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 측면에서 오늘도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으로 HBM3E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물을 잇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HBM3E가 통과됐다고 해서 주가가 과거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뭐 2만 원, 3만 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이 정도 안정적인 주식이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좀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요. 네? 10%. 네, 지금 81,000원이니까 9만 원. 정고점 그게 최고 목표입니다. 네. 테이버님 관심 종목 들을 텐데 역시 반도체주 가운데서 종목 픽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그 전에 참 저기 참 미안해요. 현대 미포조선 주가 언급 한번 해야 되는 거구나. 반도체 얘기하셔갖고 제가 이제 이어서 하느라고. 최고. 조선주 가운데서는 뭐 미포조선 얘기하셔서 뭐 수익률을 굉장히 좋게. 조선주 그러면 지금 또 계속 좋아요. 네, 조선주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잠깐 하시고 관심주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선주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밸류 반영이 그래도 6개월치 정도는 되지 않았나, 네. 올해 연말까지는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상황에서 일단은 그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가 좋아야 코스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상반기에 달렸던 화장품이나 아니면 방산 그리고는 조선 이런 기업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가 반도체가 올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SK하이닉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0만 원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빅테크들의 조정 시기와 맞물리면서 같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와 AMD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는 빅테크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더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금씩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은 게 나스닥이 밀리면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PER이 거의 80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선반영이 2년치, 3년치까지 땡겨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놓고 보실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엔비디아가 이번 8월 말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좀 더 우리가 AI에 대해서 열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뭔가를 던져준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역시도 반응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 IR 컨퍼런스 콜 하면서 HBM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는 뭐 전년 대비 4배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는 2배 정도로 HBM을 납품할 거다. 용량 기준입니다. 그렇게 납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도 결국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수율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는 여전히 HBM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은 국내 코스피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AI 반도체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빅테크가 투자하는 곳에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정받은 1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역시나 동일 질문으로 최근의 하락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돌릴 수 있어 보입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고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나와 있지만 현실적인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0만 원 중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를 한번 터치하고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60%대까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는 전 분기 대비로 비슷한 수준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신고가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신고가 부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전고점 정도까지만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 웨이브가 오고 나서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큰 파도가 오세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면 너무나 큰 파도 다음에는 잔잔한 파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아주 무너지는 그런 이상한 파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네. 그러면 대형주가 좀 바텀아웃 하기 좋고, 그래도 두려우면은 파도가 없는 다른 해변을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얘기하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인데 균형을 잡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변을 옮길 것인지, 빅 웨이브 다음에 잠깐 포즈 됐을 때 우리 저가 매수인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테이버 작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가운데 힘을 상당히 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